안녕하세요. 리플 XRP 초격차입니다. 25년 3월 31일 오전 11시 27분입니다. 트럼프 미국 정부 들어서서 가장 많이 바뀐 것이 완전히 기존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가 흘러가고 있다. 왜 이 관세를 정책을 시행을 하는 것인지 이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투자하는 코인과 주식시장하고 모두가 연동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과거 정부, 바이든 정부까지는 뭐 트럼프 일기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큰 흐름에서 보면은 미국이 이제 흘러가는 방식은 미국 채권을 국채를 발행을 하고 그 국채를 나머지 국가들이 사줘서 그리고 그 국가들은 싼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미국에 팔아서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로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는 국가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투자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주식시장에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 주식이. 왜냐? 미국 주식의 대표적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애플, 미국 수요도 있지만은 중국에서도 많이 팔고 전 세계에서 아이폰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보복 관세를 때리지만은 어쨌든 세 관세를 내는 것과 안 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30에서 한 60%를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매출을 올렸는데 미국 정부가 저렇게 관세를 때리면은 그래 뭐 이제 뭐 갈 길 가자는 거냐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실적이 지금처럼 주구장창 늘어날 수 있는 구조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당분간은 행보하고 하락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적어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있는 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식은 지수는 올라가기 힘들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결지어서 그러므로 기존에는 미국 채권들을 중국, 일본, 유럽 국가에서 사주면서 그것으로 미국이 버텼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미국 국가 부채가 지금 36조 달러입니다. 달러. 이게 원화로 하면 오경 한 2천조 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가면은 2040년, 50년 되면은 GDP 대비 156%가 되고 부채가 36조에서 50조 달러로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면은 자, 미국 부채가 1950년부터 쭉 늘었습니다. 늘어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36조 달러인데 여기가 2020년도에 보시면은 2020년도죠. 그래 2020년도에 21조 달러입니다. 그냥 간편하게 보면은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보시는 것처럼 15조 달러가 늘었습니다. 즉 100년 동안 20조 달러가 늘었는데 4년 동안 15조 달러가 늘었다. 이것은 엄청난 돈풀기를 하는 것이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래서 미국 물가를 폭등시키고 이로 인해서 그 시장에 돈이 많이 유통되니까 이 빅테크 기업이 여기 S&P 500 지수인데 보시는 것처럼 쭉 올라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올라갔냐 하면은 이걸 자, 지난 100년 동안 상승한 것이 1900년부터 80년 동안 상승한 것이 지수가 1300입니다. 2000년까지. 그런데 2000년에서 보시면은 여기까지 6000입니다. 그러니까 5000포인트. 쉽게 말씀을 드려서 지난 80년 동안 올라간 수치가 1000밖에 안 되는데 지난 20년 동안 올라간 수치가 5000이에요. 5000포인트가 쉽게 말씀을 드려서 올라가고 지난 그 80년 동안 올라간 숫자가 1000인데 이게 지난 20년 동안 올라간 숫자가 5000포인트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이 미국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요걸 2000년으로 주식하고 똑같이 환산을 해보면은 거의 30조 달러에 가까운 부채가 지난 25년 동안 늘었는 겁니다. 지난 80년 동안 부채가 7조밖에 안 늘었는데 막 무한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트럼프가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정책이다. 그러면 자국 중심으로 관세를 매기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으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그러면 달라지는 것들은 오케이 관세도 알겠는데 그러면은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는 무슨 대책으로 기존에 미국 부채 36조 달러인데 그 가운데서 이거를 보시면은 2023년 기준인데 미국 채권 국채를 가지고 있는 분포도입니다. 분포도면 여기 보시면은 미국 연방 정부가 34%, 그리고 외국 및 국제가 23.35%, 나머지 뭐 국내라고 다 치더라도 자 그러면 이걸 25%로 잡으면은 36조 달러의 25%는 1경 3천조 원이 됩니다. 즉 1경 3천조 원의 부채를 중국, 일본, 유럽, 뭐 한국 여러 국가들이 분산해서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흐름들이 서서히 하루아침에 줄어들지 않지만 서서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소위 말하면 미친 지랄을 할까? 그럼 대책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대책이 있죠. 없을 턱이 없죠. 그래서 지금 코인 시장을 키우고 있다. 자, 코인 시장이 크는 이유는 제가 밑에 설명을 드렸는데 기존의 과거 정부의 이 미국을 주도하는 세력은 영국 프랑스계 로스차일드, 즉 그 말의 의미는 미국 남북전쟁, 미국의 탄생,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하는 그 과정에서 다 연동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영국이 지배를 하고 미국이 그 식민지 국가이죠. 그러다가 독립을 하면서 아직까지 독립은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미국을 지배하는 것은 미국을 세운 국가 세력들이 아니고 영국계, 프랑스계, 로스차일드 자본계 500년 동안 이어져 온 프랑스 혁명부터 이어온 그 세력들이 미국을 지배했고 미국이라는 하드웨어를 통해서 명목적으로는 미국 정부처럼 보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관점에서 공급만 물건은 싼 국가에서 만들고 그걸 유통시키고 그들은 세계가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전략인데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트럼프의 뒷배경에는 미국 독립혁명을 이끌었고 미국 남북전쟁에서 패했지만은 그 세력들 미국계 스위스 로스차일드계 그 세력들이 주축이 되어서 지금 트럼프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건 복잡한 부분인데 하여튼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체 세력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지금 관세를 때리고 다 오케이. 그러면은 기존에 1경 3천조 원의 미국 채권을 국채를 사주는 세력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 그게 이제 코인 시장으로 넘어온답니다. 그걸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USDT, USDC처럼 우리가 BT에 보면은 있는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USDT 이거죠. 이제 우리는 원화 거래소에서 한국에서 사니까 업비트에 저기 K뱅크에 돈을 넣고 국민은행에 돈을 넣고 비썸 업비트로 돈을 보내고 거기서 XRP를 사는데 해외 거래소는 그렇게 하지 않죠. 대부분의 제가 보시면은 매일 분석해서 올리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 XRP 거래의 57%, 60%는 USDT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 USDT의 자금줄을 추적해 보면은 중국계입니다. 근데 USDT도 미국 채권, 미국 국채를 담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100% 오픈하지 않고 투명하게.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움직이는데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미국 정부 아래 탈중앙화 되면 안 되고 무조건 미국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고 지금 그러니까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그것이 교집합이 되었을 때 그것이 중심이 될 수 있지. 비트코인처럼 2100만 개인데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건 20만 개고, 뭐 마이크로 스테이지나 민간 기업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그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한들 200만 개가 안 됩니다. 미국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면은 이것을 남이 잘 되게는 하지 못하지만은 이것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가 없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명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컨트롤할 수 있고 중앙 집중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XRP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USDT가 주도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럽에서 상장 폐지한다. 그리고 미국에서 뭐 규제를 한다.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미국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발행을 하고, 그러면 리플 US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자, 이걸 보시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전부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올라간다. 자, 이런 기사들, 스테이블 코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전망한다는 기사입니다.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하면은 미국 중심으로 되어야 되고, 그 스테이블 코인은 100% 동일하게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미국 국채를 사야 되는 거고, 사기 위해서는 기존 보시면 중국, 일본, 유럽 등이 가지고 매수하던 국채를 이 25%의 수요를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를 한다는 연결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에 대한 안정적인 마진을 그러니까 수요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한 면이고, 그래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미국 주식은 당분간 재미없다. 오히려 국내 주식이 낫다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전략 비축 자산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발표를 했는데 리플이 안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로울 것인데, 전략 비축 자산의 의미는 궁극적인 것은 비트코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다는 말은, 미국이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컨트롤 100%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은 남이 잘 되는 걸 못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컨트롤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 부채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빚을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 미국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세금을 걷어서 이 부채를 갚는 것은 고사하고 부채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략 비축 자산, 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리플이 소송을 합의를 했건 어떻게든 미국 정부의 기부 형태든 어떤 형태든 간에 일정량을 미국 정부에 줄 겁니다. 언젠가는 기사로 공통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은 이 XRP의 적정 가치는 얼마인가를 계산해 보면은 1000억 개가, 지금은 635억 개가 발행이 되었는데 1000억 개라고 발행을 다 하면은 적정 가치는 요렇게 된다. 얼마이냐? 제가 볼 때는 시가총액이 20경 원이 되면은 이
XRP를 미국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뭔가 시장의 중심이 되려면은 미국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한국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일본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중국은 제외하더라도 유럽하고 각 국가에서 전부 다 조금씩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 정부에도 빚도 갚아야 되고 리플사도 이 시장을 주도해야 되고 그러면 적정하게 보면 이 5조 달 5경 2천조 원인데 이때 되면 더 채무가 더 빚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적정 가치란 것은 당장 2025년도에 200만 원 간다는 것이 아니고 한 2030에서 35년 사이에 적정 가치는 이 정도가 되어야지만이 미국 그러니까 리플사 입장에서 1,000억 개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한 25%, 한 1, 200억 100억 개를 미국 정부에 주고 그러면 미국 정부는 그것으로 부채를 갚을 수 있겠죠. 갖고 그다음에 리플사도 가지고 있고 한국도 가지고 있고 일본도 가지고 있고 유럽, 영국도 가지고 있고 뭐 남미 국가도 뭐 동남아시아도 조금씩 뭐 5만 개, 10만 개, 100만 개 전부 다 가지고 있으려면은 적정 가치가 이 정도 되었을 때 퉁치고 다 해서 시장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거시적으로 큰 틀에서 트럼프가 왜 관세를 때리고 있고 주식시장 어떻게 될 수 것이고 코인, 스테이블 코인에 뭐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시장이 돌아가는 판때기가 그 건물로 치면은 기초공사를 하고 뼈대가 왁구가 나와야 그 건물에 창문을 어디에 놓고 그 다음에 배선을 어떻게 하고 안방은 어디고 공기가 어떻게 되고 화장실 어디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결론은 XRP는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2018년도에 나온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은 모든 코인 99%는 사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잘 하셔야 되는 게 아무 코인이나 한다고 코인이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절대 올라가지 않으니까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요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S&P고 이렇게 주구장창 올라갈 수 없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XRP만 간단하게 보시면은 지금 수렴하고 있다. 모여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400일선, 200일선 거래량 가중 51선, 250 모이고 난 다음에는 여기처럼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간략하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